안녕하세요. 곽종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프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은 추후 보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럼 이 수요와 공급이 상호작용하는 시장이 어떤 곳인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완벽하게 숙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은 단어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정보가 불완전하다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여 시장을 실패시킨다. LH 직원들이 사전 개발 정보를 미리 가지고 그 땅을 레버리지나 이런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들을 하시죠. 그럼 원래 그 땅 주인들, 판매한 사람들은 그 정보를 알았으면 팔았을까요? 절대 안 팔았겠죠. 이것이 정보를 가진 차이,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실제로 개발 이익을 누리면 안 되는 사람들이 이익을 누렸죠. 시장이 실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 시험 선지에서는 정보가 불완전하다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여 시장을 실패시킨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시장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만나서 모이고 물건이 거래되는 곳인데,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은 당연히 부동산이 거래되는 시장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 시장하고 다른 게, 이 시장이라는 것은 무슨 화개장터라든지 우리 골목 시장이라든지 이런 장소가 있는데, 부동산 시장은 장소가 없죠. 장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가 아니라 지리적 권역을 부동산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개념은 부동산이 거래되는 지리적 권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완전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가장 이상적인 시장을 말합니다. 즉 내가 노력한 만큼 딱 내 노력만큼의 대가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이윤이 존재하고 모든 사람들이 노력한 만큼 가져가니까 남는 게 없어요. 초과이윤이 존재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럼 이러한 완전 경제시장이 되려면 네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시험 문제 다음 중 완전 경쟁시장의 요건인 것은 이런 문제도 사실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시험 문제를 떠나서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지 우리가 추후 교육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신상에 매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해야 됩니다. 특정 소수가 특정 소수의 수요자나 공급자가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결정한다, 좌지우지할 수 있으면 이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특정한 소수가 시장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다수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해당 시장에는 동질적인 상품이 존재해야 됩니다. 동질적인 상품이 거래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A 상품이든 B 상품이든 모든 상품의 질이 동일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해당 시장에서의 우리가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워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왔다가 내 마음대로 가고 내 생각대로 할 수 있어야지 내 생각대로 왔다리 갔다리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가 정통해야 됩니다. 정통하다는 말은 이 모든 정보가 우리가 다 공유되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러한 완전한 시장을 가장 이상적인 시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우리 현실에서 볼 수 있을까요? 이상은 항상 이상일 뿐이죠. 실제 우리 부동산 시장이 어떤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부동산 시장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수요자가 한번 되어 볼게요.
일단 제가 수요자라면 저는 당연히 뭐 한남동에 있는 100평짜리 펜트하우스의 수요자가 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은 그래. 하지만 돈이 없죠.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이 부동산의 고가성 때문에 내가 수요자가 될 수 없어. 부동산의 고가성 때문에 다수의 수요자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공급자도 우리 이 부동산은 부중성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뭐 공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럼 두 번째, 그럼 부동산 시장에서 동질적인 상품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우리 부동산은 개별성이라는 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개별적 특성 때문에 동질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같은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뭐 같은 아파트, 같은 동이지만 남향과 북향은 뭐 특성도 다르고 가격도 다르죠. 그리고 진입가 퇴출 역시 이 고가성에 의해서 진입가 퇴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비싸니까요. 비싸기 때문에 뭐 고가성 때문에 뭐 부동산 시장에 뭐 진입가 퇴출도 어렵고 부동성이라는 또 우리 특징 때문에 이것도 진입가 퇴출 어려워요. 뭐 제가 만약에 이제 뭐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났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 가져갈 수 있을까요? 못 가지고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진입가 퇴출도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의 정통성. 글쎄요. 뭐 LH 직원분들이랑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다르죠. 뭐 모든 정보를 우리가 공개되고 알 수 있다고 제가 가정해 볼게요. 그렇게 우리가 가정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토지만 해도 한 대략 3,300만 필지의 건물이 약 2천만 동이 넘게 있습니다. 아, 그럼 나 이 부동산 학계에서 내가 최고가 되고 싶어. 그래서 이거 다 알아야 되겠어. 다 알려준다고 해도 제가 이거 다 알 수 있을까요? 이 각각의 부동산들 다 개별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절대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다 안 되는 거네요. 네 가지 다 안 돼요. 우리 완전 경제시장의 네 가지 조건 중에 부합하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 시장은 절대적으로 완전 경쟁 시장이 될 수는 없겠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건 제가 정상 이윤만 존재하는 초과 이윤이 존재할 수 없는 시장이라고 했잖아요. 아니 누가 노력보다 더 많은 걸 가져가면 그건 사실 불합리한 거고 시장이 실패한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부동산이 초과 이윤이 존재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죠. 아니 이걸 이렇게 다 알고 있지만 뭐 이론적으로 한번 조목조목 분석해 본 것 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부동산 시장은 그래 완전 경제 시장 아니야. 그래 아닌 거 인정? 그러면 인정했으니까 그럼 뭐라고 할 건데? 완전 경제 시장 아니니까 아닌 거는 불안정 경제 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불안정 경쟁 시장이라는 거는 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제가 뭐 조금 예를 들어 드린다면 우리가 독점이 가장 유명하겠죠. 뭐 과점도 있을 거고 뭐 일반적인 불안정 경쟁 시장도 있겠지만 뭐 항상 시험 문제는 독점과 가점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독점이라는 거는 뭐 공급자든 수요자든 한 명만 있는 거죠. 독점이니까. 뭐 공공시설을 공급하는 정부 같은 경우는 뭐 독점적 위치에 있겠죠. 뭐 이런 정부 같은 거는 자연 독점이라고도 합니다. 과점은 독점처럼 한 가지 업체는 아니지만 뭐 두세 개 업체밖에 없는 거예요. 과점은. 그래서 이 두세 개 업체가 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건데 통신사가 뭐 우리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통신사 하면 SKT, KT, LG U+, 요 세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동하더라도 요 세 개밖에 없고 사실 요금도 비슷하죠. 왜냐하면 가점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요 세들끼리만 뭐 협의가 이루어지면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 뭐 컴퓨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그리고 애플사의 맥OS 정도죠. 요렇게 가점 시장을 뭐 좀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고 왜 그렇냐? 부동산은 고가성이 가지고 있고 부중성을 가지고 있고 개별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9번은 부동산 시장의 기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소유권을 할당하고 공간을 배분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거 맞는 말이죠.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이거는 느낌적으로 본능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절대로 시험장 가서 헷갈리거나 고민돼서는 안 되는 선지겠죠. 그럼 이제 뭐 기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능이란 것이 어떤 건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능을 이야기할 때 네 가지를 확실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뭐 교재나 뭐 선지에서 많이 뭐 접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요 네 가지만 하고 네 가지만 확실하게 하고 요 문제를 확실하게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입니다. 이때 자원은 당연히 부동산을 이야기하는데 부동산이 거래된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 부동산이 거래됐네? 그러면 공급자한테 있던 부동산이 수요자한테 갔어. 그러면 공급자는 뭘 받겠죠? 수요자한테 있던 현금 자원을 받겠죠. 요것을 배분된다고 표현합니다. 뭐 배분 외에 뭐 분배, 할당 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자원 배분은 확실하게 알았어. 그런데 내가 문제를 푸니까 자원 할당이라고 나오네? 내가 배분은 배웠는데 할당은 배운 적이 없는데 무슨 말인지 각종 이 새끼 이러시면 안 됩니다. 분배, 할당, 배분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 완전하다면 이 배분이라는 게 효율적일 텐데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로 교환 기능입니다. 교환 기능은 요 앞에 배분 기능과 좀 비슷한 말인데 우리가 매매 거래에서 내가 부동산을 주고 뭐 현금을 받으면 이 부동산과 현금이 상호간에 교환되죠. 뭐 매매 거래뿐만 아니라 뭐 부동산 대 부동산 교환 거래도 있고 뭐 임대차 거래도 있겠죠. 매매는 소유권과 현금, 임차권은 뭐 임차권과 현금 거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가격 형성의 기능입니다. 이 형성이라는 것은 가격이 창조되고 파괴되고 변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가격이 창조되면 옛날 가격은 파괴되겠죠. 지금 내 아파트가 5억인데 내가 살 때 3억이었어. 지금 제가 3억에 샀다고 3억에 파실 분이 아무도 없으시겠죠. 옛날 가격은 파괴된 겁니다. 뭐 그리고 뭐 굳이 더 파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뭐 2020년도에 뭐 서울이나 뭐 주요 뭐 광역시에서 아파트를 판매한 가정은 뭐 가정이 파괴됐겠죠. 뭐 이제 뭐 아내분은 팔지 말자고 했는데 남편분이 이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줄고 건설사는 계속 건물을 지으니까 공급은 늘어나잖아. 이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지금 팔아야 돼. 고점이야. 2020년도에 그렇게 해서 팔았던 가정들은 지금 남편분 파괴됐겠죠? 뭐 뿐만 아니라 반대로 20년도에 뭐 내가 결혼했는데 뭐 아파트를 살려고 하다가 조금 구매를 미루고 나중에 사야지 했던 사람들, 그 신혼부부들 지금 피눈물 흘리고 계시겠죠. 왜? 과거는 파괴되었고 새 가격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요자들은 저 이제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이나 뭐 집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 부동산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될 수 있는 만큼 저렴하고 싸게 사고 싶어하죠. 그런데 공급자들은 최대한 비싸게 팔고 싶어하죠. 나는 내 건물, 만약 제가 이제 건물이 있다고 상가가 작은 게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가정입니다. 불행히도 가정입니다. 나는 이 건물을 솔직하게 말하면
최소 내가 5억만 받으면 팔고 싶고 최대는 최대는 없어. 난 100억도 받고 싶어. 그런데 당연히 이제 100억에 살 사람은 없고 내가 이 시세보다 조금 세게 올렸어. 한 8억 정도에 올렸더니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당연히 안 사겠죠. 7억, 6억 누군가 구매자가 나타날 때까지 제가 내리겠죠. 그런데 이 시장이 이제 판매자, 공급자 우위에 있는 시장이라면 제가 이거 조금만 조정해도 금방 팔릴 건데 수요자가 우위에 있는 시장이라면 안 팔리겠죠. 내가 최소로 생각했던 5억에도 팔기 힘들어. 그런데 4억에는 살 사람이 있대. 공인중개사가. 그럼 내가 이거 4억에 팔 건지 말 건지 결정하면 되겠죠. 4억에라도 판다고 하면 거래가 성립될 것이고 균형 가격 4억에 아니면 안 되겠죠. 이처럼 부동산 시장은 가격 형성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보 제공 기능입니다. 부동산은 우리 사람이 거래하는 거죠. AI가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제 부동산을 구매하기로 했어. 그러면 가장 먼저 뭘 합니까? 시장 분석을 해야 되겠죠. 시장 분석을 하고 시장성, 있네? 그런데 이 가격이 이 시장성에 대해서 적합한가? 가격 분석도 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런 시장 분석이나 가격 분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를 제공받아서 분석할 수밖에 없겠죠. 시장이 아니면 누가 저한테 정보를 주겠어요. 점집에 갈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부동산 시장의 기능 4가지. 요거를 우리가 외운다기보다도 제가 이제 설명드린 부분을 한번 쭉 듣고 이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클리어 되실 거고요. 이제 다음으로 부동산 시장의 특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연히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일반 시장에 대비한 특성이 중요하겠죠. 일반 시장이라면 우리가 소위 동산을 말하는 시장하고 이 동산을 말하는 일반 시장하고 부동산 시장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장소도 없고 눈에도 안 보이는 추상적 시장입니다. 장소가 없는 추상적인 시장이다. 장소가 있다면 구체적 시장이 되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장소는 없지만 지리적 권역은 있다는 사실. 요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또한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한 경쟁 시장입니다. 왜냐? 고가성, 부중성, 개별성, 부동성 때문에. 고가성, 부중성, 개별성, 부동성 때문에. 고가성은 비싸니까 부중성은 증가가 안 되니까 개별성은 같은 비슷한 위치라도 얘네들이 다 달라. 개별적인 개성들이 다 달라. 그리고 부동산은 움직일 수가 없어. 자, 이 부분 잘 모르시면 요 앞으로 가셔서 다시 한번 봐주시고 절대로 억지로 외우시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부동산 시장은 전체가 하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부분 시장입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부동산 경기가 좋다고 해서 모든 부동산이 다 좋고 나쁘다고 해서 모든 부동산이 다 좋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지역별로 형성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떠나는 시골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 계신 분들은 돌아가시니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을 거고 서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인구가 우리 서울공화국이잖아요. 인구가 계속 유입되니까 항상 부동산 시장이 핫하겠죠. 뜨겁겠죠. 부산이라고 하더라도 부산의 어떤 부분은 침체되어 있지만 재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은 이 부분은 핫하겠죠. 이처럼 전체가 아닌 지역별로 형성되는 부분 시장입니다. 또 요 지역별로 형성된다는 것은 왜 그렇냐? 부동성의 특성 때문이겠죠. 그리고 또 이 부동성에 의한 이제 지역적 특성이 아니라도 용도별로도 다를 수 있겠죠.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이나 상가 같은 용도가 다 다른데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심각해지니까 이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다세대 주택이 호황일 수도 있고 이렇게 용도별로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날 수도 있겠고
뭐 소형 단지라든지 뭐 대규모 단지 같은 이제 규모별로도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이처럼 지역별, 용도별, 규모 규모 아니 발음이 규모별로 잘 안 되는 발음이 잘 안 되는 거죠. 지역별, 용도별, 규모별로 각각 형성되어 있는 부분 시장입니다. 뭐 이렇게 부분적으로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도 뭐 만약에 정부가 대출이나 거래를 규제한다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 시장이라는 것은 그래도 전체 시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위 시장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정보의 비공개 특성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시장 분석이나 가격 분석을 할 때 정보를 제공하는 건 이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정보를 뭐 정확하거나 확실한 정보를 100% 받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뭐 LH 직원분들이나 이 정보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자기만 가지고 싶어 하겠죠. 정보는 곧 힘이자 돈이 되니까 자기만 알고 싶어 할 거고,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뭐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왜곡된 정보를 저한테 적극적으로 주려고 하겠죠. 이처럼 정보의 비공개성 특성은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건 시장 기능인데 실제로 정보가 안 와. 비공개적이야. 비공개적이고 왜곡돼.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오늘은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뭐 오늘 내용은 굉장히 사실 좀 쉬운 내용이죠. 절대로 오늘 내용이 힘들다고 느끼시면 안 됩니다. 왜냐? 뒤에는 더 힘든 게 너무 많아. 오늘 거 외우지 마시고 이 단어가 이렇구나라고 이제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시고요. 우리 부동산 시장은 비공개 정보의 비공개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비공개 같은 거 없습니다. 다음 강도 열심히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